보시다시피 여기는 한국입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있고요. 한국이란 나라의 원래 이름은요.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요. 정식 명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인데 그중에 한국을 가지고 와서 짧게 줄여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국기는 태극기고요. 태극기는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자, 이 부분을 태극 문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태극기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국가는 애국가입니다. 이 국가라는 말은요. 나라의 노래다. 내셔널 앤썸이 되겠죠. 나라의 노래인데요. 안익태 선생님이 작곡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언어는 당연히 한국어고요. 그 다음에 한글이 있는데요. 한글은 1443년 조선시대에 훌륭한 왕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셨다,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제하셨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글자를 만들 때 훈민정음을 만드셨는데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다 이런 뜻으로 훈민정음. 이 정이라는 말은요. 바르다, 옳다라는 의미입니다. 음이라는 것은 소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중 한국의 국기는 뭡니까? 한국의 국기, 한국기입니까? 아니죠. 이런 건 없고요. 성조기 같은 경우는요. 미국 국기예요. 미국 국기를 성조기라고 한다. 한국의 국기는 태극기죠.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애국가를 작곡한 사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요. 애국가를 작곡한 사람은 안익태 선생님입니다. 안익태 선생님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안중근 의사는요. 독립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역사를 공부할 때 이 부분도 같이 공부할 텐데요.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다. 김유신은 장군인데요. 이분은 신라시대의 장군입니다. 조수미 씨는요. 성악가예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인데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성악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가족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족문화는요. 과거의 가족 형태와 현대의 가족 형태를 이렇게 나눠서 알아볼 텐데요. 옛날에는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한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이들이 여러 명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살았습니다. 선생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데요? 자, 여러분 아버지, 어머님은 아시죠? 그래서 부모님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아빠, 엄마 이런 것들은 부모님 합쳐서 부모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에 조가 붙으면 무슨 뜻이냐면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이렇게 합쳐서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하면 너무 길잖아요. 조부모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과거에는 옛날에 많이 함께 모여서 살았어요. 대가족을 이루고 살았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그 사람이요. 가장이고 그 사람이 권위가 있었습니다.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현대로 넘어오면서 가족의 형태가 변했고요. 가족의 분위기도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핵가족이라고 하는데요. 부모와 미혼 자녀가 함께 사는 형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와 그 다음에 아이들이 살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미혼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이 아이가 커서 결혼을 하게 되면 밖에 나가서 새로운 집에 살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독립하다 또는 분가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독립이나 분가를 하기 때문에 결혼한 자녀는 함께 살지 않습니다. 그런 형태가 바로 핵가족 형태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함께 살다 보면 가장이 힘이 셉니까? 아니요. 힘이 센다기보다는 모두가 함께 의논을 해서 어떤 일을 결정하게 됩니다. 가족의 분위기, 가정의 분위기도 많이 달라지게 되었죠. 자, 이렇게 현대로 넘어오면서 왜 이런 분위기가 바뀌었냐면요. 엄마도 경제력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여자들이 사회로 많이 진출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엄마도 나가서 돈을 벌고 아빠도 나가서 돈을 버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맞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남자도 여자도 아내도 남편도 아빠도 엄마도 함께 돈을 버는 것, 이것을 맞벌이 부부라고 얘기합니다. 자, 맞벌이 부부가 생겨난 이유는요, 여자들이 사회로 진출했기 때문입니다. 자, 1인 가구가 있는데요. 1인 가구는 혼자 사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집에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한 명 있습니다. 1인 한 명 있다. 그런 것을 1인 가구라고 얘기했는데, 자,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여기는요, 독신과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 아이가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나 혼자 살래요. 그러면서 독립을 합니다. 이러면 1인 가구가 생겨나는 거겠죠. 그래서 1인 가구도 현대 가족 형태의 특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딩크족이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요. 싫어요. 우리는 아이를 낳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 없이 부부만,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만 사는 부부가 있는데요. 이런 것을 딩크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현대의 가족 형태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 한국의 가족에서 볼 수 있는, 과거입니다. 옛날입니다. 옛날의 가족 형태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녀를 적게 낳았다? 아니요, 많이 낳았다가 맞죠. 여러 세대가 함께 모여 살았다? 네, 대가족이었습니다. 대가족 형태였죠. 자, 이건 맞는 표현이네요. 보통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부모님을 모셨다? 자, 보통은요, 대부분은요, 장남이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장남이라는 것은 가장 큰 아들, 가장 나이가 많은 아들을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보통 주로 장남이 부모님을 모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장남은 일찍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니요, 독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가족 형태잖아요. 같이 살았습니다. 독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현대에 들어 늘어난 가족 형태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현대에 들어서 가족 형태가 어떤 것들이 생겼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자, 1인 가구 많이 생겼죠? 네, 1인 가구는 많아졌습니다. 자, 맞벌이 부부. 네, 여성이 사회 진출을 하면서 아내도 엄마도 여자도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났죠. 자녀 없이 부부만 사는 가족. 네, 많아졌습니다. 아까 딩크족이라고 얘기했죠. 신조어가 생겼죠. 자, 장남이 조부모와 부모를 모시고 함께 사는 가족은요, 대가족이고요. 이것은 과거의 형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현대가 아니라 과거의 모습이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취업과 직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이라는 것은요, 직장을 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일을 시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언제 취업을 합니까? 아이가 취업을 합니까?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취업을 합니까? 아니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학교를 마친 후에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보통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한 뒤에 학교를 마친 뒤에 취직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가 보통 20대가 되죠. 조금 늦어지면 30대 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일을 합니까? 55세에서 60세까지 일을 하고 은퇴를 하게 되는데요. 일이 끝나다. 일이 끝나는 것은 퇴근이 아니라 완전히 일을 안 하게 되는 것. 회사 빠이빠이, 회사를 떠나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보통은 20대에 취업을 했는데 요즘은요, 취업난이 생겼습니다. 취업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취업 준비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취업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20대에서 이제는 30대로 이렇게 좀 늦어졌죠. 그래서 취업을 늦게 하게 됐다, 늦춰졌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졌다. 자,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맞벌이 부부가 늘어난 이유,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장 생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업무 시간은요, 주 5일제가 많이 있습니다. 주 5일제는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5일이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게 해요? 주말에는 쉬어요. 평일, 월, 화, 수, 목, 금에 일하고요. 주말에 쉽니다. 보통 9시부터 6시까지 일하게 되죠. 9 to 6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 5일째 평일 월, 화, 수, 목, 금에 일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회사에서 일만 하나요? 그 동료들,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좀 친해지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밥도 먹고 싶어요. 그러면요, 회사 업무가 끝난 다음에 함께 밥을 먹는 시간이 가끔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회식이라고 하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업무가 끝난 후에 함께 밥을 먹으면서 친해지는 시간인데 그것을 친목을 다진다. 친목이라는 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야기하면서 친해지는 것, 친목이라고 얘기하죠. 자, 문제를 풀어본데 취업 연령, 나이를 얘기합니다. 취업 연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아봅시다. 일반적으로, 보통, 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20대에 일을 시작한다.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55세에서 60세에 은퇴, 끝내는 사람들이 많다. 네, 맞습니다. 취업난, 네, 취업이 어렵습니다. 취업난으로 취업 연령이 빨라지고 있다. 이 부분이 틀렸네요. 늦어지고 있다가 맞죠. 취업이 어려우니까 준비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늦어지는 것이 맞죠. 이 부분이 틀렸네요. 보통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한 뒤 학교를 마치고 나서 취업을 한다.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주 5일제의 뜻으로 옳은 것은요, 월화수목금입니다. 월화수목금 5일만 일하는 거, 주말에 쉬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요, 평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되는 의미는요, 주말이 되겠죠. 평일, 주말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부가 모두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경우가 늘어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부가 모두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것을 맞벌이라고 하는데,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원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져서다. 이렇게 제가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근무를 마친 후 직원들끼리 모여서 친목, 서로 친해지는 거. 이거 무슨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회식이라고 얘기했죠. 자, 근로라는 말은요, 일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일, 노동, 업무. 자, 이 같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잔치라는 것은 파티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생일 파티, 생일 잔치. 다과회라고 얘기하면요, 티타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티타임, 다과회. 그러니까 차와 과자, 간식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 티타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다음은 교통과 통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교통수단, 버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시내에 다니면 시내버스고요. 그 다음에 시 밖으로 나가면 시외버스고요. 고속, 아주 멀리 가면 고속버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하철은 아주 편리하죠. 가장 편리한 것, 가장 좋은 점이 뭡니까? 장점은요, 이동시간이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장소를 가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버스나 택시를 타면 차가 막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걸려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하철을 타면요,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요? 한 정거장에 2분 또는 3분이 걸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계획할 수 있어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동시간이 일정하다, 항상 똑같다, 항상 똑같다라는 의미로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차를 보도록 합시다. 기차는요, 경인선, 경부선, 경춘선, 호남선이 있는데, 자, 여기 경인선, 경부선, 경춘선을 보면요, 경자가 있습니다. 경이라는 것은 서울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서울 있잖아요.
서울. 그리고 인천, 부산, 춘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가 목적지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서울 인천은 경인선, 서울 부산은 경부선, 서울 춘천은 경춘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서울 인천을 잇는 경인선 같은 경우에는요.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만든 철도, 대한민국 최초의 철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따로 외워두셔야 되겠네요. 호남선이라는 것은 서울에서 목포로 가는 겁니다. 따로 알아두시고요. 이따가 문제를 풀 때도 그때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합시다. 비행기를 좀 보도록 할게요. 비행기는 공항에서 탈 수 있죠. 외국으로 해외로 가려면 국제공항을 이용해야 되는데요. 옛날에는 김포공항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공항이었습니다. 한국의 대표 국제공항이었지만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천국제공항이 생긴 이후로 이제는 국내선 또는 가까운 곳, 일본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가까운 곳만 가는 그런 비행기만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인천국제공항이 새로 생겼는데요. 인천 영종도에 있는 대표 국제공항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표 국제공항은 인천국제공항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신수단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뭐 전화 잘 아시고 우편, 우체국에서 보내는 거죠. 자, 그런데 인터넷은요.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가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통신망이죠. 그래서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는 통신망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는 지난 강의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대한민국 최초 가장 처음 있었던 철도는 어디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경인선, 그러니까 서울과 인천을 잇는 철도라고 했죠. 경인선이 바로 최초의 철도, 처음으로 만들어진 철도가 되겠습니다. 자, 서울과 목포를 연결하는 철도는 어디입니까? 네, 호남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한번 복습을 합시다. 경이라는 말은요, 서울이라는 뜻이죠. 서울. 그래서 서울이라는 뜻인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서울에서 인천까지, 서울에서 춘천까지 있는 그런 철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의 주된 국제공항이었으나 과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주된 국제공항이었는데 인천국제공항이 생긴 뒤에 일부 국제선과 국내선 위주로 운항되고 있는 공항, 그 옛날에 대표 국제공항 어디였습니까? 김포였죠. 김포국제공항이고요. 지금은 인천국제공항이 대표 국제공항이 되겠습니다. 자, 교통과 통신이니까 통신 문제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쉬운 문제여서요. 자, 가벼운 마음으로 풀어봅시다.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스마트폰, 당연히 이용할 수 있죠. 예, 컴퓨터로 인터넷 하죠. 태블릿 PC도 인터넷 합니다. 아이패드 뭐 이런 것들이죠. 공중전화로는 인터넷을 아직 이용할 수 없습니다.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은 대중매체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대중매체는요, 텔레비전이 있고요, 라디오가 있고, 그리고 신문은 종이로 되어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인터넷과 SNS까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텔레비전은 뉴스, 드라마, 예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정보나 재미를 제공하는데 KBS, MBC, SBS가 있고요. 그 다음에 EBS의 이 E라는 말은요, 에듀케이션, 그러니까 교육을 나타낸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육방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디오는요, 음악, 드라마, 뉴스 등 음성, 소리를 통해서 얘기를 한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보는 것을 시청하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시청자,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 청취하다, 라디오를 듣는 사람을 청취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신문은요, 종이에 인쇄를 한다고 했는데 종이에 인쇄한 것을 읽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구독자 또는 독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인터넷과 SNS를 보면요. SNS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데요. 한국어로 하면 사회관계망 서비스라고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카카오톡, 라인,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얘기를 할 텐데요. 정보화 사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문제에도 나올 텐데요. 컴퓨터나 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보의 생산과 전달이 전개되는 사회입니다. 라고 했는데,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보화 사회라는 것은요, 정보가 빠르게 왔다 갔다, 정보가 빠르게 전달되는 사회다. 그만큼 정보가 전달되는 좋은 시스템을 갖춘 사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뉴스나 드라마 등을 영상으로 제공하는, 화면으로 제공하는 비디오를 말하는 거죠. 비디오로 제공하는 것은 뭡니까? 당연히 텔레비전이 되겠죠. TV고요. 만약에 이것을 음성으로 제공한다라고 얘기한다면 라디오가 되겠죠. 영상과 음성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주로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채널은 뭡니까? 교육은 영어로 뭐죠? education이죠. education인데, 그래서 E로 시작하는 걸 찾으면 되겠네요. EBS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사회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종이에 인쇄하여 전달하는 것 뭡니까? 신문이죠. 종이에 인쇄하는 것은 신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통신망이 연결되어 있어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대중매체는 통신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이죠. 이건 좀 쉬운 문제네요. 자, 컴퓨터나 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보의 생산과 전달이 전개되는 사회. 그래서 정보가 빨리 만들어지고 빨리 전달되는 거,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정보화 사회죠. 정보화 사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복지제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제도는요, 사회보험이라는 게 있고 공공부조라는 게 있고 사회복지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요.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회보험은요, 모든 국민이 해당됩니다. 모든 국민이고요. 공공부조는요, 어려운 이웃, 어려운 국민입니다. 어려운 국민.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운 국민, 돈이 없는 가난한 국민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해준 것을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하는데, 자, 먼저 모든 국민에게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 보상보험이 들어가는데요. 자, 건강보험은 병원에 갔을 때, 약국에 갔을 때 도움이 되는 보험이고요. 고용보험은 해고됐을 때, 그러니까 회사를 그만두게 됐을 때 도와주는 겁니다. 국민연금요, 은퇴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그만두게 됐어요. 왜요?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일 끝낼래요. 회사 빠이빠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은퇴라고 하는데, 은퇴하고 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돈이 없어요. 어떻게 생활해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일을 하다가 다쳤습니다. 그러면 산업재해를 입었다라고 하는데, 그때 나라에서 도와주게 됩니다. 그것을 산업재해 보상보험이라고 하는데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걸 짧게 줄여서 산재보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부조는요, 어려운 국민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최저생활을 국가에서 보장하는 제도, 돈이 없어요. 어떻게 생활해요? 나라에서 이 정도는 생활해야 됩니다. 돈을 도와줍니다. 돈을 줘서 도와줍니다. 자, 이런 것들을 공공부조라고 하고요.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 또는 의료급여제도, 아플 때도 도와주고요. 평소 생활도 도와준다. 이런 것들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라는 것은 힘든 상황에 있는 국민을 도와주기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야기합니다. 자, 문제로 바로 넘어가 봅시다. 자, 한국의 사회복지 제도가 아닌 것은, 자, 아까 모든 국민에게 해당되는 사회보험이 있었고요. 어려운 이웃에게 해당되는 공공부조, 그리고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있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복지제도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군복무라는 것은요, 군대에 가서 군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요, 국민의 의무 꼭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군복무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은, 자, 모든 국민에게 해당되는 사회보험이라고 했는데, 자, 건강보험 됐어요. 고용보험, 네, 맞습니다. 국민연금 맞아요. 그런데 직업훈련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죠. 그러면 네 가지가 있는데, 원래 네 가지는 뭐였습니까?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입니다. 자, 산재보험이라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죠. 산업재해보상보험. 이렇게 네 가지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민이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을 예상하고 미리 가입하여 대비하는 거 모든 국민에게 해당되고요.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을 예상하고 미리 준비하는 거, 미리 대비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보험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회보험이라는 것은 국민들, 모든 국민들에게 해당이 되고요. 자, 다시 한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 그리고 국민연금.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뭡니까?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은퇴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졌으니까 일을 그만할 거예요. 은퇴를 하고 나서 돈을 도움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생활비를 도움받는 것. 여기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일을 하기 어려울 때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 이것이 국민연금이고요. 자, 병원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것은 뭡니까? 건강보험이죠. 건강을 위한 보험을 건강보험이라고 얘기합니다. 회사에서 해고되었을 때 일정 기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고용보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 지금 정리해 두시면 아주 좋겠어요. 일을 하다가 다쳤습니다. 산업재해라고 얘기하죠.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산업재해, 보상, 보험. 너무 길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짧게 줄여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산재보험.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이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이것은 사회보험이다. 모든 국민들이 가입해야 되고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보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의 최저 생활을 국가에서 보장하는 것.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이죠. 그 사람들을 위한 복지제도가 뭐였습니까? 공공부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조 알아두시고요. 공공부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얘기합니다. 의료급여제도를 통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입니까? 아니죠. 이 누구나는 조심해야 돼요.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니죠.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저소득층, 가난한 사람들을 얘기하죠. 수입이 적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맞고요.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저소득층은 생활비를